오늘 이제 질문을 한 두 가지 좀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요즘 무엇이 가슴을 뛰게 하나요? 연애하세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래 생각하면 가슴 뛰는 것이 과연 뭘까요? 우리 대표님 각자 굳이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마음속에 있는 정리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주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미래를 가슴 뛰게 하자. 네. 저는 가슴 뛰는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뛰는 것 외에는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 주제로 요즘에 동기부여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 이제 이런 거죠. YTN에서 저를 불렀기 때문에 가봤어요. 갔더니 너무 위인들이 다녀간 곳이에요. 이 프로에. 그래서 제가 나가도 되나 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 뭐 짜집기로 이렇게 방송을 나가는데 저는 그냥 통으로 내보내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IMF로 인해서 다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은 길에서 노점하다가 회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에 통으로 나가도 된다. 이렇게 주제를 잡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 핵심입니다. 오늘 잠깐 한번 볼게요. 제가 보니까 마음과 습관을 혁신하자 그랬어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강의를 한번 오늘 통으로 다 들어본 겁니다. 지난번에 왔더니 이제 뒤쪽만 들었어요. 한번 다 들어본 거예요. 역시 소통은 필요하다. 지금 소통들 잘 되고 계시죠? 네. 예. 지금 오늘 저희 주제는 핵심 하나 딱 키워드 잡아봐 그러면 습관입니다. 누군가가 습관에 대해서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못 견뎌요. 근데 본인만 알아. 누구도 터치해서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본인만 가능합니다. 저 이거 몰랐어요. 40년 동안. 잔소리 하면요 싸우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스스로 느끼고 이걸 바꿨더니 제가 오늘 귀한 분들 앞에 쓰게 된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프로필을 달래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보니까 30가지 넘는 직업이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다 부르나요? 아니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 것이 아닌 줄 알고 몇 번 확인했는데 제 거더라고요. 우리 대표님께서 열심히 살아오신 것처럼 저도 열심히 뛰었더라고요. 또 하나 봤어요. 강의 어디서 해봤는지 강의 프로필을 달래요. 난감했어요. 한번 쭉 정리해봤어요. 참 많은 곳에서 했네 보니까. 삼성그룹이 제일 많더라고요. 25년째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를 한번 잠깐 봤어요. 준 교수님이 말씀하셔야 되죠. 꿈꾸는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저를 바꾸니까 동기부여가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지금 제가 오늘 노트북으로 했는데 오늘은 USB를 가져왔더니 깨지는 건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얘들이 지 거 아니라고 막 깨트려요 지금. 네. 저희 이제 과정을 잠깐 보니까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놀림 책을 하나 읽어요. 흥부와 놀부.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똑같은데 저희 집이 작은 집이거든요. 큰 집은 누나만 넷이 태어났어요. 여기 지금 대표님들이 저희 누나처럼 다 예뻐요. 근데 저희 작은 집은요 6남 2녀가 태어났어요. 제가 남자로 두 번째, 누나 둘이 있어요.
밑에 남동생 넷이에요. 8남매. 그런데 농토 하나 없고 먹을 게 없어요. 정부에서 밀가루 포대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버지가 6.25 때 병을 얻으셨는데 이제 등등 일도 안 돼. 농토도 없어. 큰 집에게만 다 주니까 우리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책을 읽다가 화들짝 놀랬던 게 왜 무시 여기다 썼지? 끝까지 읽고 나서 우리 집 아니구나. 저희 집에서 밥을 타본 적이 없어요. 자, 이해되신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양자로 갑니다. 왜 그렇죠?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때 당시 사진 찍히는 거 쉽지 않았어요. 왜? 카메라 자체가 없는데. 근데 큰 집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더라고요. 아주 옛날 사진 뒤져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큰 집에서는 모든 게 보장이 다 됩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돼요. 종갓집이에요. 양반집이에요. 자, 그런데 작은 집에서는 먹을 게 없는데 너무 편안해. 막 흙을 집어 먹어도 살만해요. 근데 큰 집에는 너무 복잡해요. 규율이 너무 세.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사랑받았던 제가 사랑받는 게 조금 좀 멀어져요. 알고 봤더니 진짜 큰어머니 돌아가셨고 새 큰어머니가 오셨는데 홀몸이라고 하셨는데 뒤에 넷이 숨어 있어. 자, 이제 비디오 더 이상 안 틀어도 되죠? 네, 넘어가는 걸로. 그래서 제가 밑으로 쫓겨나다시피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밖에는 졸업 못해요. 그때는 국민학교. 대학교까지 보장돼 있고 제 옷이 가방이 쫙 정리가 되는데 작은 집 보니까 옛날로 돌아와요. 자, 이렇게 살던 제가 14살에 중학교를 못 가요. 학비가 없어서. 결국은 14살에 자동차 정비 공장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8명, 10명이 먹고 살기가 쉽지 않죠. 한 명씩이라도 빨리빨리 어딘가 가야 밥벌이를 해요. 기술 가져야 밥 먹고 산다 해서 저는 이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온몸에 상처투성이에요. 이유는요, 기술자들이 건조가 너무 세. 그래가지고요, 한꺼번에 다 알려주고 일어와 영어밖에 없는데 소리를 질러요. 자동차 밑에서 뭔가 고치다가 야, 쫄다고 이때부터 이름 없어져요. 쫄다고 시다. 아마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야, 몽키 가자. 그러면 이제 몽키 뭐지? 이거겠지. 갖다 주면 맞으면 괜찮은데 얘가 틀리면 이 쇳덩어리가 제 몸으로 날라와요. 14살이에요. 우는 소리 나면 다른 쇳덩어리 다 날라오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 울음이 사라져요. 입을 악물어요. 그리고 버텨요. 저녁이 되면요, 저뿐만 아니라 기술 배우겠다고 학교 못 간 애들이 14살, 15살 얘들이 기술자 밑에 1명, 2명 책임지고 있어요. 얘들이 이제 공장이 크니까 몸을 씻으러 오면 눈물 반, 물 반이에요. 온몸의 상처가 저는 덜하더라고요. 어떤 애는 쎄파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기술자가 집에서 싸운 것 같아. 싸웠는데 사모님한테 분명히 진 것 같아. 화풀이를 얘한테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었어요. 지금 인권이 있지만 인권은 없죠. 그러면 월급이 세냐? 기술 배운다고 비는 딱 한 장 주고 끝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 어렸을 때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왜 30까지 넘는 직업이 있느냐? 너무 맞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요. 또 옮겨요. 제가 그때 버릇이 하나 딱 생기는 거 있죠.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 얼굴을 못 쳐다봐요. 특히 건장한 남자가 온다, 부들부들 떨어요. 한쪽에 숨어야 돼. 갈 때까지. 이런 일들이 연속되다 보니까 누나가 이 소식을 알고 누나가 몸둘 바를 모르죠. 누나도 돈 벌러 갔어요. 명절 때면 만납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줘요. 성공아, 땅만 보고 다는 건 너무 위험해. 사람 얼굴 봐야지. 무서워. 너 이 책 좀 읽어. 전 세계 사람이 우리보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 책 읽고 전 세계에 부자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것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 준 사람도 엄청 많아. 너 평생 이 책 옆에다 두고 좀 읽어. 그리고 그 책이 저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제대로 살아도 얼마나 좋겠어요. 시골이에요. 어른들이 해가 딱 떨어지면요, 그냥 노는 데 집중해요. 화투 쳐요. 뭐 이렇게 등등. 그리고 이제 가난한 집들은 여전히 가난해요. 시골에서 뭐 부자가 얼마나 돈이 좀 있으면 괜찮은데 이런 일이 연속되다 보니까 제가 습관이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왜 그렇죠? 그냥 이렇게 게으른 게 기본이야. 두 번째 뭐냐면 잠 많은 건 그냥 기본이에요. 10시간 넘게 자고 못 잤다는 게 그냥 기본이야. 세 번째, 얻어먹는 게 흉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게 모델들이 질비게 그냥 부모님도 그렇고요. 이렇게 사는 게 인생으로 착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애 아빠가 됐는데 여전히 습관이 이래요. 불평 많아요? 투정 많아요. 왜? 똑같이 답습됐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누나가 준 책에서는 또 그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야. 또 이런 일들이 연속됩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 40대에서 결국 아내 30 후반에 만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살고 있고요. 학력은 국민학교 졸업장이 전부고요. 30까지 넘는 직업이 있어요. 그래도 키가 제가 좀 170이 아직 안 돼요. 마음은 좋아요. 착해요. 지금 여기 우리 여성 대표님들이 꽤 많으신데 이런 남성에게 미팅 내지 중매가 왔다. 혹시 내 취향 외에는 없지요? 거의 안 되죠. 커피를 다 마신 분이 안 계셨어요. 반 마시면 어느 정도 통성명 되면 자리 떠요. 전화하겠대. 빨리 안 돼도 안 돼. 자, 이유 다 아시잖아요. 6개월 기다려봤어요, 한 번. 전화 없어요. 그런데 제 멘토님께서 멘티를 소개해 줬는데 여전히 이 여성은 몇 시간 만에, 아니 몇 분 만에 도망갈까? 왜? 유치원 교사였어요. 관인 유치원. 대학교 졸업했어요. 유아교육관 했어요. 궁금했어요. 근데 여성은 안 도망가. 커피 다 마셨는데. 그런데 다음 약속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했어요. 이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잡아놓고 또 핑계대고 가겠지라고 했는데 이 여성이 두 번째 만날 때 이 얘기를 해요. 혹시 매도님께 다 들었는데 공부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야간에 공부 있어요. 서울에는 검정고시 있어요. 저 14살이니 손 놓았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만약 한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약속 또 잡아요. 이 여성. 저는 관심 없었어요. 왜? 언제 또 갈까? 두 번째 약속 장소 갔더니 미리 나와 있어요. 벌레벌떡 뛰어들어갔죠. 두 번째, 혹시
혹시 모르겠지만 만약 저랑 결혼한다면 제가 이천 옆에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전세가 있는데 거기서 결혼 출발하면 안 될까요? 이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고민 엄청 했습니다. 3주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 학부형들, 이천 학부형님들 아시는 분 3분 만났어요. 이분은 어떤 분인지 확인차. 그랬더니 평강공주과였어요. 인물은 그렇게 제가 원하는 인물은 아니었는데 지금 주제 파악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메이크업을 안 해요. 의상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이 여성 정도면 제가 많이 돈 안 들겠다. 이 정도는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3주 만에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애가 1년 만에 태어나요. 연년생 9번째 태어났어요. 어린이집 그만두더라고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를 갔어요. 3번째가 또 태어나요. 6년 후에. 지금 저거 그런 것을 보시는 거 알아요. 그랬더니 아내가 모든 걸 정리하더니 그때 처음으로 놀이방이라는 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가를 얻어서 반쪽 살림집 하는 놀이방을 운영하면서 제가 그때 야간 공부하고 있으니까 학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어느 날 보니까 공부가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집에 먹고 살고 아이들 교육하고 지금 3명 아이가 태어났는데 통장에 200만 원 들어있는 거죠. 이 통장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여보, 그동안 너무 애썼어. 공부도 안 됐는데 머리 아픈 공부 애썼어. 그러면서 통장 주는 거예요. 여보, 이제 당신이 벌어서 우리 먹여 하려고. 난감했어요. 막일은 괜찮은데 200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뒤집어보니까 길거리 노점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정부 지원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 이제 스네이커 하나 몰고 폐차 직전에 있는 거예요. 색은 1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벼룩시장 드시다가 이걸 만난 겁니다. 이거라도 해볼까? 출근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딱 나와서 보니까 이게 보여요. 야, 내가 너무 게을렀구나. 잠이 너무 많았구나. 아니, 지금 얻어먹는 게 말이 돼, 이게? 이러면서 이제 제가 봤던 게 뭐냐면, 저의 인생을 한번 바꿔야 될 때가 왔다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나이 40입니다, 이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두 번째 봤던 이거예요. 내 인생, 아무리 기대도 안 되는데, 내 스스로 디자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결정을 내리면서 제가 저의 모든 걸 뒤바꾸기로 결심을 해요. 이유는 성공자들의 책을 읽으면 읽어볼수록 새 타임이 나와요. 세계가. 이 사람들 바꾼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딱 3개. 아, 그래?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건데 그러면 그거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그 3개를 제 삶 속에 담기 시작해요. 자, 가슴 뛰게 살고 싶다면 뭐가 필요할까? 봤더니요, 이거였어요. 자신이 비전으로 가슴 뛰게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 별명이 뭐였냐면요, 되는 대로 살아, 잠 많아, 어두모가 하니까요, 그냥 그 눈이 제가 봐도 제 눈이 아니에요.
가도. 이렇게 동태 보시면 그거 아시죠? 그런데 동태인데 시간이 오래가면 뭐죠? 썩었어요. 이미 얘는 돌이킬 수가 없어. 버려야 돼. 그게 제 능력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태는 그랬는데 썩은 동태는 돼버린 거예요. 쟤하고 놀지마가 저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만만치 않죠. 자, 그러다가 제가 길거리 노점 나왔는데 계속 쫓겨. 깡패들이 아주 와. 그 단속반이 와요. 전화 받고 신고 받고. 어느 날은 경찰이 오다 보니까 적어서 올리는데 법은 직길로 넘어가. 이런 일들이 연속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제 가슴 뛰는 게 있었는데 이걸 적어내요. 이걸 제 꿈이래. 그 다음에 가정이 있으니까 이것도 적어요. 사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거. 지금 길거리 노점 아저씨가 자기 꿈이라고 그냥 적어놓고 벽에다가 4장 사절지나 붙인 거예요.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제 아내 어떻게 했겠어요, 반응? 제 아내 반응. 이걸 붙여놓고 자기 꿈이라고 지금 적어놨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제 아내가 딱 보더니 하고 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말은 하는데 행동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이걸 16절절에 옮겨가지고 책상 앞에 붙였어요. 이걸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읽었어요. 기저귀를 났어요. 3개월 만에. 제 눈이 3개월 만에 돌아오더라고요. 살았어요. 이게 제 꿈이라 이루고 싶었어요. 이때부터 제가 3개를 꺼냅니다. 카드 3개를. 저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워. 그런데 성공자들이 이걸로 다 성공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거였어요. 시간은 D자리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시간을 디자인하자. 두 번째는 3번이었어요. 시작! 사람을 디자인하자. 세 번째 비전이었어요. 시작! 비전을 디자인하자. 이 세 개가 저를 이렇게 바꾸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인생을 바꾸는데 시간처럼 소중한 게 없다는 걸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죠. 왜? 되는 대로 살다가 남는 게 시간밖에 없던 제가 어느 날 막 정신 바짝 끌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께서 시간 얼마나 소중한지 더 잘 아시니까 제가 준비 그러면 야 한번 하시고 시작을 시간 디자인하다 이렇게 한번 외치시면 100% 효과가 있을 거예요. 괜찮으시겠죠? 네. 네, 전체 준비! 야! 너무 잘하셨는데 한 분이 기회 놓치셔서 기회 함께 드릴게요. 전체 준비! 야! 시작! 시간을 디자인하자. 예. 두 분씩요. 한번 말씀 좀 나눠보세요. 시간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30초 말씀하시고 30초 말씀하시고 두 분씩. 옆에 계시고. 저기 우리 대표님 원정 나오시죠? 원정 보세요. 가시는 게 좀 그러니까 원정 나오셔요. 예. 왜냐하면 이 질문이 가슴을 조금씩 갈라지게 할 거예요. 예, 질문에 답이 있기 때문에. 예. 자, 30초씩만 쓰세요. 네, 네. 잠을 주는 거군요. 네, 이렇게 아까워요. 이렇게 아까워. 자, 이제 말씀은 들었는데 못 하시는 분 계시죠? 네, 그분은 커피를 사드리면서 들으셔야 돼, 이따가. 네. 네. 자, 이제 제가 가정에 대한 걸 한번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아빠가, 이런 남편이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놓은 거예요. 왜? 가장이니까.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인생을 가슴 뛰게 하려면 하루 투자 몇 분? 15분이면 충분하다. 그럼 15분이 이게 가능하냐? 24시간인데 24시간 어떻게 쓸 건지 15분 안에 기록해 놓으면 도구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거 먼저 보여드려야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평강공주 보여드리려고 여기까지 틀어놓은 거예요. 네, 보셨죠? 네, 시간이란 너무 공정해서 똑같이 배려하더라고요. 신이 누구에게나 태어나기부터 떠날 때까지 공정하다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주도적 우선순위. 그러니까 바뀌는 건 요거예요. 나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 이분들이 좀 위험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15분 동안 하루 쓸 것을 쭉 계획해 놓고 된다 안 된다를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주도적이에요. 끌려가는 건 너무 위험해. 어디로 갈지 몰라. 근데 주도적이다? 이건 이미 나 계획이 다 끝났어. 야, 너한테 줄 시간 없어. 미안해. 다음에 약속해. 이게 지금 주도적인 거예요. 나 시간 많아. 뭐 언제든지 불러. 내가 언제든지 갈게. 네, 노래는 가능해요. 근데 우리 삶은 가능하지 않죠. 시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성공과 부와 명예, 인생이 바뀌는 열쇠라는 거죠. 저는 이걸 알고 나서 도전했어요. 이제 두 가지로 활용이 됩니다. 어느 분은 여전히 이렇게 쓰는 분이 계세요. 저처럼. 아이고, 쓰는데 너 복잡하잖아. 스마트하게 좀 살아. 그리고 스마트로 가신 분도 계세요. 중요한 건 어느 걸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느냐죠. 저는 그래서 이걸 접했어요. 자, 쓰다 보니까 매월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이렇게 쓰는 사람들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한 달, 두 달, 세 달, 뭐 1년 적을 어떻게 계획해? 그랬어요. 근데 계획이 다 돼요. 왜? 계획적이니까. 분기별로 1년 거, 3년 후에 어떻게 될 거고, 5년 후에, 10년 후에 계획이 쫙 정리가 돼서 벽에 딱 붙으니까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거 없을 때는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노란 테두리는 다 외부 감입니다. 뭐 방송 뭐 등등. 네. 오늘 여기 와 있죠. 예. 여기 다음 주에 이제 경상남도 이제 넘어가요. 그럼 매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일어나가지고 잠잘 때까지 뭐 할 건지가 쫙 적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했던 것을 요약 정리. 자, 이해되시죠? 네. 이거 적는데 요거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뭐 할 건지 적는 데가 15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분은 10분 안에도 적을 수 있고 조금 길게는 한 20분 넘어가는 분도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정리해 놓고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 뭐가 우선순위냐, 이렇게 정리가 딱 되면 A, B, C로 나눠지는 거예요. A, 오늘 꼭 해야 될 일. B, A보다 약하니 A 끝나면 조금 할 일. C, 굳이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아. 김 팀장, 이것 좀 도와줘. 근데 확인을 해야죠. 했냐 안 했냐, 언제 할 거냐, 이런 거. 그래서 A, B, C로 논하지니까 명확해지는 거죠.
자, 오늘이 17일이죠. 17일 이렇게 돼 있네요.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방송국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등등.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기 남편으로서 역할, 아빠로서 역할, 대표, 뭐 강사 쭉 있네요. 이건 역할이에요. 역할이 많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내, 남편으로서 역할 보니까 눈치껏 알아서 실해. 물어봤다가 코 다쳐. 그쵸? 알아서 할 일을 물어봐. 근데 안 물어봐요. 그냥 해. 아, 지금 쓰레기 버릴 때가 됐구나. 알아서. 여보, 지금 빨래 할 때 됐는데 넣어드릴까요? 이러면 네, 알아서. 그 정도는. 그러니 이렇게 아빠로서, 대표로서, 강사로서 어떻게 할 거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편해져요. 지금 뭐 해야 될지 아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뭐 할 건지가 또 한눈에 보이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주 중에 이번 주에 뭐 할 건지가 한눈에 보이니까 실수가 안 일어나요. 전에는 일이 없으니까 막 미안해요, 죄송해요, 막. 제가 이걸 매달, 매일 써서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바인드가 12달씩 써져요. 작년에 보니까 저한테 고맙더라고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다 썼더라고요. 금년에는 한 2장 빼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뭘로 바뀌냐 봤어요.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스네이크 하다가 애가 또 한 명 들어났어요. 그러니까 총 4명.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모두 남자. 아유, 불쌍해. 저 죽여야 돼요? 그런데 참 고맙더라고요. 왜? 조카들이 잠깐 왔다 가는데 여자 조카들만 있어. 얘가 밤늦으면 정류장까지 나가야 돼. 이런 걸 막 경험하다 보니까 차라리 하들만 이 험난한 세상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 한 방에서 4명 다 자도 돼. 어려우니까. 만약에 딸과 아들로 겹쳐서 낳더라면 그렇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쉽게 감사해요. 자, 이것이 뭘로 변신하는가 봤더니 이게 바꿀 수 없는 자산 중에 하나예요.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큰애야 너는 몇 년도까지 가져라 공증을 해줘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한 권 더 가져가면 한 권만 빼도요 종류별로 책이 나와요. 분야별로. 그러면 꽤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자,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걸 일하시는 거, 그 경험, 그 많은 노하우를 조금씩 이렇게 매일매일 정리해 놓으셨더라면 어마어마한 자산이 될 텐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러면 이거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까. 네,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본 겁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들이 인생인 줄 알다 주인공인 걸 알게. 네. 들러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불평 막 늘어났어요. 나는 들러리야. 그러니까 스스로 들러리라고 했던 거죠. 왜? 파기보니까 주인공인데.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대표님 한 분 한 분이 들러리 없습니다. 명확하게 주인공이세요.
전 세계 한번 보세요. 우리 대표님처럼 이렇게 생기신 분이 계시나?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탁월해요. 그래서 탁월하시고 딱 한 분밖에, 아니, 그러니까 세계 최대 걸작품이신 거예요. 옆에 앉아 계신 분 한번 봐주세요. 이분이 그분이세요. 세계 최대 걸작품. 네, 악수 한번 하시죠. 아니, 지금 대충 하지 마시고 세계 최대 걸작품을 만나시는데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되죠. 예, 수식어를 다 쓰시고. 예, 이렇게 또 받으셨으니 감사의 박수 한번 또. 이분이 그분입니다. 이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어요. 정치는 시끄럽지만 걔들만 잘하면 되는데 뽑아내면 나쁜 놈들 돼가지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써보니까 이래요. 시간은 자신의 미래를 찾아준다. 제가 썼기 때문에 여기 붙인 거예요. 어록이 이제 나올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니까 좀 마음이 와 닿으세요? 네. 한번 더 해봅시다. 전체 준비! 야! 예, 독시에 두 분이 놓치셨고. 다시 한번 합니다. 전체 준비! 야! 시작! 사명을 디자인하라. 네, 사명을 디자인해요. 사명이라고는 참 우리 학교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좀 질문들이 있었더라면 정말 많이 하고 보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회에 대한 비전을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니, 길거리 노점 아저씨가 이런 걸 써놨어요, 또. 그리고 이런 것도 해놨어요. 청소년에 관심이 많아요. 자, 이게 진짜 제 꿈대로 가더라고요. 자, 길거리 노점 아무리 설명해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방송에서 저를 드라마로 만들었어요. 이건 여기까지 볼게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이게 다 떴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 치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네. 아니, 제가 저기는 안 하고 그냥 올라오면 저도 봐요. 이렇게 이제 나갔잖아요. 스낵카. 그런데 여기에서 매일 아침마다 제 비전을 써놓고 아침 저녁으로 읽었더니 제 눈이 바뀌고 가슴 뛰어서 이루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습관이 바뀌더라고요. 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갔어요. 이런 모습으로. 너무너무 창피해. 왜? IMF 터지고 나니까 또 질문이 또 바뀌어요. 아저씨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뭐 다 망했어요. 이 질문이 너무 다양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왜 망해야 여기 나오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걸 써놓고 외치는데 스쳐가는 게 있었어요. 토스트? 내가 길거리에서 한번 바꿔봐? 길에서 먹는 토스트를 이렇게만 먹어야 돼? 이게 이제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어요. 왜? 별 핀잔이 다 와요. 막 짓밟아. 그러다 보니까 모자를 눌러 썼을 때 일주일은 견딜만 했어요. 일주일 지나가니까 모자 썼는데도 견디기 힘들어요. 그만둬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고 집에 갔어요. 왜 이런 마음을 먹었냐면 아내가 놀이방을 하는데 대기자까지 있어요. 대기자까지 있으면 좀 너무 잘 되는 거잖아요. 잘 되니까 대기자까지 있으니까 제 생각이 굳이 이렇게 안 하고 나도 애들 좋아하니까 아내 도와서 함께 먹고 살면 되겠네. 이 결정을 하고 집에 갔어요. 가는 날 장날 일주일 동안 애들을 다 할아버지 집 어디 다 보내고 마지막 아이 보내고 손 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왜 일찍 왔냐요. 그래서 여보, 애들 지금 잠잘 시간이고 놀아야 되는데 왜 애들 한 명도 없어? 아내가 씩 웃으면서 애들 다 일주일 동안 다 보냈어. 애들 한 명도 없어. 잘했지. 그리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획 가지고 왔는데 완전히 제가 굳었어요. 어떡하면 좋지? 큰일 났네. 그 아내가 한마디 더 던져. 당신이 벌잖아. 그날 밤에 진짜 아내가 두 다리 뻗고 코 골고 자더라고요. 나는 잠이 안 와. 보통 그런 게 아니야. 한쪽에 쪽으로 앉았는데요. 잠이 안 와.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난감한 거예요. 밤새 고민하다가 두 가지 과제를 풀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쪽팔린 게 무슨 대수냐. 쪽팔고 확실히 팔자. 대한민국에서 길거리지만 토스트 분야에 진짜 프로가 되고자. 이 결심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남대문 시장 가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어요. 이걸 딱 갈아입었더니 아내가 진짜 입고 나갈 거네.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입고 나갔는데 일주일 동안 얼굴이 빨개졌다 파래졌다 난리가 났어요. 왜? 지나가다 보면 빨개져. 이걸 딱 일주일 경험하면서 바뀐 거예요. 지나가는 분들 관계없이 무조건 다 인사해요. 아유,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후부터 고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전에는 뭐하다 망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인사법이 바뀌었어요. 우와, 아저씨 짱. 어느 호텔에서 근무하셨어요? 호텔 어디서 근무했는데요? 지금 CF가 나온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제가 하나씩 바꿨던 게 지금 한국의 토스트가 바뀐 겁니다. 첫 번째, 햄치즈 만든 게 접니다. 길이 없었어요 이게. 그리고 처음으로 매장에 들어간 게 석궁이를 달고 나갔어요. 이때가 2000년도입니다. 길거리에서만 드셨던 토스트가 바뀐 역사가 된 거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길에서 어떻게 버틸 수가 있느냐 봤더니요. 제가 아침마다 제가 저한테 주문을 해요. 뭘 하냐면 요거입니다. 신기한 치료제를 꼭 먹고 나가요. 첫 번째, 웃고 나가요. 거울 보고 5분씩 웃다 보니까 위니까 8개 보여야 웃는 것 같아. 옆에 분에게 서비스 좀 해주세요. 자동으로 다가 웃지 않으면 서비스가 아닌 거 아시죠? 웃는다고 웃고 있는데 화내고 있어. 이가 안 나면 화낸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여기 갑자기 아파. 그럼 야 진통제 이게 아니라 거기 붙잡고 웃고 있으면 왜 여기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 안 써보셨죠? 200개입니다 진통제. 어느 게 효과가 빠를까요? 두 번째 볼게요. 불평불만 늘어놓으면 한없이 추락해요. 그런데 감사 시작하잖아요. 기가 막히게도 세로토닌이 올라와요. 오, 이거 대단합니다. 세 번째 볼게요. 도파민. 사랑을 주거나 받거나 하면 여기 또 나와요. 제가 밤에 잠을 자야 새벽에 나가는데 밤잠을 설쳐. 왜 그런가 봤더니 빨리 나가서 고객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우리 대표님 다 그러시죠? 네. 네,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밤잠을 설치니까 아내가 제발 잠 좀 자래. 소풍하는 기분 아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제가 계속 엔돌핀 보고 다 나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요겁니다. 다이돌핀. 얘는 제 몇 배래요? 4000배.
얘는 어느 역할까지 하느냐? 암세포까지 얘가 잡은 거야. 암이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얘가 다 죽여요. 어느 때 감탄사가 나오거나 감동먹을 때. 웃는 것도 엄청 중요한데 감동 받으면 얘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감동되신 분도 계실 거고 감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막 느낍니다. 그랬을 때 함께 어우러지는 거죠. 박수도 때려치고 고개도 끄덕거리시고 맞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뭐냐면 얘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니고요. 다 써놓은 거 저는 써먹기만 했어요. 아침마다 거울 보고 산보했던 게 접니다. 이게 중앙일보 아주 대서특필 됐죠. 아침에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 길거리 노점 아저씨가 산보를 하고 나갈까? 저는 거울 보고 이렇게 했어요. 나는 살아있어 기뻐. 일이 많아 바빠. 막 하면서 이렇게 세계에서 하나 뿐인다 예뻐. 누가 딴 데 가서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걸 아침마다 하고 나갔더니 고객님들이 제 얼굴 바뀐 거 보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 있죠. 딴지 걸었던 이분들이 자기가 바뀌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하루 가슴이 벅찼어요. 왜냐하면 고객님들이 끝이 없도록 줄을 서요. 안 끝나요. 저는 오전 6시에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11시면 닫아요. 12시까지 넘어가면 항의가 들어와요. 식당에서. 야, 너 아침만 하는데 왜 점심까지 해? 우리 손님 다 가져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식당 주인들께서도 제 단골이에요. 출근하면서 드시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소통되잖아요. 아저씨 때문에 우리 아침 너무 고마워요. 막 이렇게 이제 가시거든요. 제가 점심까지 가면 안 되죠. 고객들만 점심 해달라고 난리인데 딱 규정을 지키죠. 상관도 지키고. 아침마다 더 가지고 가요. 왜? 품절됐기 때문에. 11시에 끝나야 되는데 11시도 한 대서 끝나. 그러면 내일 더 가지고 나가요. 고객님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커피 다 드리면서 미안하다고 내일은 더 가지고 있다고. 근데 이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일 30분 출근 더 빨리 땡겨. 이거 먹고 싶어요. 어느 1시간 땡겨요. 이거 드시고 가야 되겠대. 어느 날은요 아가씨들이 줄 서 있다가 뒤에 부장님이 서 계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가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포장이거든요. 저 포장 파란 거 이렇게 듣고 제 얼굴 보고 가요. 왜 보고 가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나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사장님 미안해요. 그 바쁜데요. 얼굴 좀 보고 갔어요. 왜요? 사장님 얼굴 보고 하루 종일 기분 좋아요. 그런데 가자마자 부장님 만나면 하루 종일 왕짜증나요. 제 3회 말았잖아요. 그래. 무조건 미소 띤 얼굴로 하자. 이게 이제 저희 사명이죠. 자, 하나하나를 이제 바꿔본 거예요. 공식적인 건 97년도에 나갔다가 2000년도부터 하도 달라고 해서 주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2004년도에 공식적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2000년대부터 삼성그룹부터 강의가 세부하는데 비서까지 두었어요. 너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학교부터 시작해서 그룹 다 오니까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강의를 5번까지 하는 것 같아요. 새벽 등등해서. 그리고 2023년도 한국의 역사가 너무 바뀝니다. 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제가 토스트를 판매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따라서 했어요. 전 세계에 다 뒤져봐도 토스트의 패스트푸드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1호가 됩니다. 지금 마곡나루집에 나와 있어요. 1년 됐어요. 얘는 내년부터 이제 해외에 나갑니다. 저희가 매장을 주는 게 아니고 기업 대 기업으로 저희 마스터 프랜차이즈가 될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가져갑니다. 그럼 지금 맥도날드가 한국에 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갈 거예요. 와. 네. 전에는 혼자 가능했는데 지금은 10명 정도가 필요해요. 예, 시스템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몇백 개가 와도 다 가능하죠. 저는 이제 이렇게 강의하면서 방송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방송인 줄 알아요. 저는 토스트맨이고요. 네. 아침에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걸 제가 뒤에다 걸고 이건 하자. 나도 길에서 못 먹는데 요건 좀 지켜주자. 그리고 많이 웃자. 그리고 고객님 순간순간 칭찬해드리자. 칭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칭찬할 게 큰 게 아니었어요. 헤어스타일 바뀐 거, 메이크업 바뀌신 거, 목걸이, 귀걸이, 스카프, 브로치, 넥타이 하셨어요. 한국은요 7년 줘요. 매일 바뀌어. 매일. 그래서 칭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분이 어디 포인트 줬지? 와, 색깔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이 한마디에 완전히 단골로 변신해요. 다른 분 다 모시고 에피소드 많아요. 노점이에요. 그런데 줄 서 계신 분들이 여기서 드신 분이 없었는데 8이 날렸는데 이렇게 제가 계속 저를 바꾸니까 이 안에서 10분, 밖에 줄 서 계신 분 40명. 그런데 3분의 1이 다 외국인이에요. 그럼 손짓 발짓하고 팔아요. 왜? 이분들이 가다가 줄 서 있으니까 와서 보니까 토스트야. 나도 서서 먹으면 되겠네. 줄 서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 통해야지. 한국말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분들 자기 나라 돌아갔을 때 한국을 어떻게 평가할까? 저는 서울시청 뒤쪽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나라 돌아가서 한국을 평가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야, 한국 아직도 멀었어. 세계가 문제야. 말도 꺼내지 마. 야, 토스 먹는데 손짓 발짓 하더라.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여기다 적었어요. 그들의 말로 해주자. 4개국어 하자. 일어 하자, 영어 하자, 중국어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학원 알아봤더니 벌어가지고 거기 박아둬야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책을 가서 구매하니까 다 번역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 판매할 때 필요한 문장이 몇 개나 되지? 한 국가당 20문장. 그럼 총 60문장을 만들어서 머리에다 담았어요. 한 달 만에 다 들어. 너무 용기가 생긴 거 있죠. 일본이 딱 오시면 일본어로 와이고자이마스 이라사이마세 이러면 이분들 난리가 나요. 그리고 영어권 뭐니?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4개 국어를 썼더니 누가 난리나요? 우리 단골들. 우와, 아저씨 대박! 4개 국어. 우와! 근데 누구한테 일러요? 기자들한테. 여기 좀 와보래. 내가 아침마다 토스 먹는데 이 아저씨가 길거리 노점 아저씨인데요. 4개 국어 너무 잘해요. 나 20문장밖에 못 쓰는데. 그래서 방송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IMF 터졌어요. 수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전국에서 몰려요. 왜? 방송 나가니까. 나 주면 안 돼요? 우리 집 다 죽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돈은 없어요. 그때 당시 제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몇 천만 원 받아도 끄떡 없어요. 왜? 처음이니까. 그런데 제가 돈을 벌어 안면 가리고 돈 버는 데 목적도 그러다가 한편으로는 사람 살려
어떡하지? 신이시여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나는 기술 배웠고 다 있으니 사람부터 살리자. 그래서 체인비 제로, 로열티 제로, 모든 걸 다 제로하고 들어가는 비용만 해서 내주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 2,0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계약 되면은 이제 또 빠지기도 하고 해서 지금 한 9년, 8년 동안 안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접수, 이제 계약 끝나고 그만할래요? 그러면 이제 받기만 했죠. 근데 지금 한 50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냥 먹고 살아고 놔두고 조금 전에 새로 했던 건 그건 뭐냐면 제대로 돈 벌게 해주고 회사도 좋은 일 더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꾼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됐는데 돈 많으니까 또 따지는 분이 계셔. 아니 자기가 돈 줘놓고 왜 더러운 돈 만지고 왜 손도 안 닦고 주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바로 또 손 닦았잖아요. 그래서 좀 안심 좀 됐어요. 근데 웃고 받으니까. 근데 뒤에서 막 오더니 또 난리 폈어요. 지금 초를 다 두고 있는데 왜 손 닦고 늦게 주지? 그러다가 셀프 계산기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매출이 2배로 뜨는 거 있죠. 바꾸는 시간 본인이 바꾸니까 한 번을 더 드려요. 자, 이렇게 진행되는데 대개가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 풀다가 어디 생각할까 하니까 깨끗이 못 드실 것 같아요. 생각해서. 그래서 바꿨어요. 티슈고. 이거 비싸요. 또 한 가지 바꾼 게 뭐냐면 10분이 드시니까 쩝쩝 소리가 너무 커. 너무 이상한 거 이게. 그래가지고 음악을 틀어놨어요.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궁금하니까 뉴스를 틀어놨는데 뉴스 얼마나 강한지 드시다 체하셔. 한국 뉴스는 들을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음악으로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음악 들으면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녕히 가세요 말 못하고 좋은 데서 이렇게 인사하기 시작했죠. 하루 종일 좀 기분 좋으시라고. 여기서 왔어요. 가이드북에서 수도 없이 오더라고요. 예, 일본 가이드북인데 이 가이드북이 어디 들어가나 봤더니 1등석 비즈니스 성만 준대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면 거의 12군데 내주거든요. 저만 다 내준 거 있죠. 못 찾아갈까봐 약도까지.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걸 가이드북을 들고 이제 오신 거예요. 저한테. 여기 맞대. 그러면서 이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바로 옆에 호텔이 2개 있었는데 총 지배인이 갖고 와서 드시겠다는 알아요. 복장 다 가지고 나오시더니 사장님 우리 호텔 앞에 계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인사를 해요. 아니 왜 이렇게 장난하지 그랬더니 어젯밤 늦게 이야기해서 죽으신 일본인 2분이 8시도 안 돼서 나가더래요. 그래서 붙잡고 물어봤어요. 어디 가시는데 이렇게 일찍 나가시냐 그랬더니 이 2분이 하는 말, 우리가 어젯밤에 왔는데 어젯밤 온 이유는 첫 비행기 타고 와도 여기 오면 이분이 나가시니까 11시까지밖에 안 해서 못 먹으니까 소문 듣고 어젯밤에 온 거고, 이걸 먹고 우리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주문했대. 그래서 이걸 싸가지고 빨리 또 가야 된대. 그래서 관광으로 온 게 아니고 토스트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감동돼가지고 저한테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얘 뭐라고요? 그랬더니 이런 고객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호주 멜버른에서 연락이 왔어요.
코트라고. 근데 이게 이제 왔는데 한국에는 백종원이죠. 호주는 이분이에요. 이분이 가면 그 집 난리가 납니다. 근데 호주의 멜버른에 어마어마하게 한국 브랜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몇백 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딱 3개만 공개하는데 저희 집이 소개됐어요. 저희 토스트. 예, 넘어가는 걸로. 네. 방송도 하고 또 연예인들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친해지더라고요. 한참 존박 나갈 때. 네. 자, 이런 일들이 연속되는데요. 어느 날 이게 또 미담이 올라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 다큐를 찍자고 왜 다큐를 찍냐 봤더니 그 사회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너무 자살이 심하니까 방송국에서 SBS 욕을 좀 다루겠다는 거예요. 좀 자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장님이 나가면 이게 좀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빼고 빼다가 야, 나 이거 나가고 나 진짜 집에 쫓겨나. 내가 지금 이유 막 돕고 이만큼만 남는 줄 알았는데 더 남는 것 다 이유 다 돕고 있어서 나 이거 발각된다. 쫓겨날 수 있다. 그랬더니 고민을 한참 하더니 사람 좀 살립시다 그래서 그럽시다 그래서 일주일 촬영했어요. 25분 나가는데 중간에도 전화가 많이 왔지만 다 끝나고 경상도, 울산 기업 총수님이 여성분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부산에도 엄청난 땅도 사놓고 있는데 IMF 딱 터지면서 회사가 기울기 시작해서 그 많은 재산 아이들 몰래, 자녀들 몰래 다 넣었대요. 근데 해결이 안 된대요.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자살을 2번 시도하고 실패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장실에 들어와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마지막 세상 떠나는 작업을 하다가 TV 켜진 걸 보고 끝까지 봐버린 거예요, 이분이. 30분 동안 함께 울었어요. 김석봉 씨 고마워. 나 살려줬어. 다시는 이런 짓 안 할 거야. 함께 30분 동안 울고 제가 그 뒤로부터 방송국에서 희망과 꿈을 주는 프로가 있으면 제가 거절하지 않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오뚜기 지금 회장님 그분이 사장님일 때 욕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녀가셨을 것 같아. 담당자 보냈어요. 우리 거 뭐 쓰는지 확인 좀 해라. 근데 저는 어떻게 다 쓰고 있었거든요. 왜? 너무 질이 좋아. 맛있어. 그러니까 그게 싸고 좋으니까 저는 그걸 다 썼는데 사장님 지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도와드리자. 한 달 거 다 보내라. 계속 보내라. 1년 내내 보내라. 구문할 때까지 보내라. 해가지고 프랜차이즈 낼 때까지 도움을 받았어요. 작은 거니까. 길거리에서 토스트 팔아서 1년에 1억 원 버는 노정상. 그 사람 참 독할 거란 생각 드십니까? 오늘 테마 기획을 보시면 압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서울 무교동 거리 한켠 1.5평 작은 포장마차가 김석봉 씨의 일터입니다. 노릇노릇 구운 빵에 신선한 재료를 얻은 토스트가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손님들이 끊어질 줄 모릅니다. 재료가 일단 좀 신선하고 되게 친절하게 운영해 주시고 해서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아침 식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은 동생, 혹은 형님, 혹은 누나 가족 같은 마음으로 좀 정성껏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14살 때부터 온갖 직업을 전전하다 토스트 장사를 시작한 지 올해로 8년. 이제는 이 일대에 소문난 명물이 됐습니다. 토스트점 가맹 사업까지 시작해 지금은 연수익 1억 원의 어엿한 사업가. 이에 성공장 책으로도 나와 사인을 요청하는 손님들이 찾아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일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뉴스거든요. SBS 뉴스. 하루 종일 찍어가서 엄청 나갈 줄 알았어요. 2분도 안 나가. 좀 실망했어요. 밥다 먹고 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때 저한테 이런 결정을 해요. 남에게 좋은 거 보여주는 게 참 좋은데 나한테 내가 감동적으로 살았나? 나한테 내가 욕을 제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바꾼 거예요. 나한테 내가 감동적인 삶을 살아보자. 그리고 우리 가족도 나 때문에 감동됐으면 좋겠다. 이 결정을 하고 왔는데요. 잘한 것 같아요. 네.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거 하시니까 괜찮으시죠? 네. 네. 전제 준비! 야! 시작! 비전을 찾아라! 예, 하나씩만 비전 나누세요. 옆에 분에게. 하기에는 날이라도. 안 늦었어. 예, 말씀 못 하신 분은 밥을 사드리고 말씀 드리세요. 예. 자, 비전 잘 이루시라고 경례 박수를. 예. 제가 이걸 써놨잖아요. 이걸 써놨더니 이게 저를 안내해요. 그래서 지금 외국 이렇게 다니고 있잖아요. 이렇게 강의가 많을 줄 몰랐어요. 제가 얼굴이 콩나무가 돼서 사람을 못 쳐다봤던 제가 지금 3,000명 넘는 데서 또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떨지 않고. 네. 사이렌 스미스 씨가 세계적으로 시간관리 대가거든요. 자연법칙 10가지 쓰신 분이에요. 2008년도에 이분이 오셨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 장소가 그때 당시 3,500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서울 남대문 바로 옆에 대한성공예술가 처음 지어지고 2,500명이 들어갈 때 그때 이분이 오셔서 메인 강의 2시간, 이분의 1시간 강의를 보니까 이렇게 되고요. 2시간 하시고 한국에서 그동안 잘 쓰고 있는 대표 한 명 세우자. 제가 당첨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그 아침마당 20주년 때 그동안 3,000명이 넘는 게스트가 다녀갔는데 가장 변화 심한 20명만 초대했는데 그 중에 저도 끼었다고 나오래요. 그래서 나갔어요. 다들 잘 계시죠? 하고 안부를 여쭙고 싶고요. 안부를 여쭐 분 가운데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석봉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트럭에서 토스트를 네. 구워서 파시는데 연봉이 그죠? 말씀해 주죠? 연봉이 1억이 넘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러 오신 분들에게 다 무료로 가르쳐 주신다면서요? 네. 방송 이후에 많이들 오셨다고요? 방송 이후에 아침마다 또 오신 분들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전국에서 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8월부터 체인점을 내드렸어요. 예. 무료로. 아우, 네. 네. 그래서 왜냐면 감사합니다. 제가 울고 나와서 구웠기 때문에 네. 희망을 똑같이 어려울 때 함께 하자 해서 예. 중도에 실직이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예, 많이 오셨어요. 네. 제가 이제 아침마당 나가고 나서 이제 변화가 3개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체인점 내주기 시작해서 전국에 한 300개 정도 나가요.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제가 위암 투병이 종료가 됐어요. 네, 그때 위암 투병증이었어요. 어머, 그래. 네. 어머나. 근데 이제 많이 완전 회복됐고요. 완전 좋습니다. 네. 박수가 너무 좋습니다. 명강사로 추대가 돼서 전국에 이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 번만 더 보내주세요. 참,
박수를 제일 많이 받은 그거야 되는데 전 세계에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죠. 자, 스벅하고 토썸하고 니테 메가가 3위로 있다가 뒤바뀝니다. 이게 앞치락 뒤치락 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다투어. 근데 이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오, 석봉투스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도 있고. 와, 되겠네. 그리고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찾는 분이 있다면 하자. 저는 비전은 행동과 선한 영향력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개를 함께 나눴습니다.